아빠, 나 죽기 싫어요. 12살 서유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등을 돌렸고 그 옆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5년 후 의사가 된 서율은 그날 자신을 버린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과연 그날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낮은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의 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12살 소녀 서율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고 팔에는 주사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아버지 강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었지만 펜 끝은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도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니라 응급실 입구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윤지연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붉은 입술을 물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이 아닌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잘 생각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지금 그 돈 쓰면 우리 끝이에요. 그 돈이면 빚 정리하고 새 시작할 수 있잖아요. 강도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가 재촉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자님, 시간이 없습니다. 수술실 비워놨습니다. 그 말에 강도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서 펜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딱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펜이 구르며 벽에 부딪히자 서율의 눈동자가 그것을 쫓았습니다. 빠. 그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지만 팔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강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심장 모니터의 비프음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에피네프린 1앰플, CPR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커튼 밖으로 사라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윤지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의식이 희미한 서율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안 됐네. 하지만 어쩌겠니.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의 손끝에서 생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다시 제세동기. 쾅! 전류가 흐르며 서율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이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품이 있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박은희였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심정지 직전입니다. 보호자 서명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은희는 바닥에 떨어진 동의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수술, 제 책임하에 진행하세요.
의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은희는 피투성이 얼굴 위에 굳은 눈물을 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와 약속이 있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칠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모든 비용, 모든 책임 제가 집니다.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긴장감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스트레처가 움직이며 서율의 몸이 천천히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윤지연이 은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은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아이를 살릴 때입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며 수술 중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그림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윤지연은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살아도 소용없을 텐데. 그녀는 돌아서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응급실이야. 아니, 그 여자 왔어. 박은희.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매서웠습니다. 한편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은희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내가 말한 그 아이가 이 아이였구나. 걱정 마. 내가 약속 지킬게. 하얀 천장에 불빛이 번지며 화면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율의 의식이 희미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그 순간 작은 생명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하얀 불빛이 붉은 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유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밥 좀 먹어야지. 박은희 이사장이 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먹어요. 배 안 고파요. 은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유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기다리는 거니? 서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날 버렸어요. 그 아줌마랑 같이 가버렸어요. 은희는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1층 원무과에서 찾으세요. 보호자 관련 서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유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다녀올게. 혼자 있을 수 있지? 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나가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라니까. 내 딸 면회하러 왔다고. 서유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서유라, 아빠야. 그가 다가오려 하자 서유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오지 마요. 서유라, 아빠가 미안해. 그때는 왜 버렸어요? 왜 가버렸어요? 서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훈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 그 아줌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강도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다 들었어요. 그 아줌마가 한 말.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서 날 버린 거잖아요.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깨어났네? 다행이다. 지연은 능숙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율이 곁에 앉으려 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서율이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연을 밀어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가 아직 많이 아픈가 보네. 오빠, 우리 그냥 가요. 하지만 병원비 문제도 있고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지연이 강도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애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지면 오빠도 끝이에요. 알죠? 강도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유라, 아빠가 다시 올게. 오지 마요. 다시는 오지 마요. 서유리가 베개를 던졌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강도은은 돌아섰습니다. 지연이 그의 팔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유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유라, 괜찮아? 숨 천천히 쉬어. 아빠가 또 가버렸어요. 그때 은희가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었구나. 은희는 서유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서유리는 은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서유리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은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친권 포기 서류를 들고서 은희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리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서유라,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상처는 컸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은희가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서유리는 병원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원무과 창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보험금 서류 확인하러 왔는데요. 윤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렴, 꼬마야. 서유리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버림받은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훗날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은희의 집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유리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 제가 그 애래. 아빠한테 버림받은. 점심시간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버려진 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은희가 학교로 데리러 왔습니다. 서유리의 어두운 표정을 본 은희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유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은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은희가 장을 보는 동안 서유리는 과자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에 서유리가 돌아봤습니다. 윤지연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아빠는 잘 계시고?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아빠를 원망하니? 어린 게 참 독하기도 하지. 지연이 서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서유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참, 내 생명보험금 덕분에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랐니? 내가 죽었으면 5억이었는데 살아서 장애보험금으로 2억만 받았어. 그래도 빚 갚고 남았으니 다행이지. 서유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돈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를 보여줄까?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자 강도훈, 피보험자 강서율, 수익자 윤지연, 사망보험금 5억 원. 내 아빠가 직접 가입했어. 내 이름으로 수익자를 바꾸고. 서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나, 충격받았니? 미안. 진실은 때론 잔인하지. 그때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서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에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은희가 서유리를 뒤로 보호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하는 겁니다. 어머, 무서워라. 근데 박 이사장님, 왜 남의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시죠?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지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가세요. 지연이 가고 난 후 서유리는 은희의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날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은희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유라, 잘 들어. 은희가 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해. 하지만 넌 절대 죽어야 할 아이가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넌 소중한 생명이야. 하지만 아빠는, 내 아빠도 나쁜 사람만은 아닐 거야. 약한 사람일 뿐이지.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유리는 악몽을 꿨습니다. 응급실의 깜빡이는 불빛, 아빠의 뒷모습, 지연의 차가운 미소. 안 돼, 가지 마. 서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은희가 달려와 서유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서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다음 날 서유리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5억 원짜리 아이였다. 살아서 2억 원이 되었다. 아빠는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언젠가 묻고 싶다. 왜 그랬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상처도 진실도 모두 하얗게. 하지만 눈은 언젠가 녹습니다. 그 밑에 진실이 드러나듯이. 서유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진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은희의 집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유리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 제가 그 애래. 아빠한테 버림받은. 점심시간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버려진 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은희가 학교로 데리러 왔습니다. 서유리의 어두운 표정을 본 은희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유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은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은희가 장을 보는 동안 서유리는 과자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에 서유리가 돌아봤습니다. 윤지연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아빠는 잘 계시고?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아빠를 원망하니? 어린 게 참 독하기도 하지. 지연이 서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서유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참, 내 생명 보험금 덕분에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랐니? 내가 죽었으면 5억이었는데 살아서 장애보험금으로 2억만 받았어. 그래도 빚 갚고 남았으니 다행이지. 서유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돈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를 보여줄까?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자 강도훈, 피보험자 강서율, 수익자 윤지연, 사망보험금 5억 원. 내 아빠가 직접 가입했어. 내 이름으로 수익자를 바꾸고. 서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나, 충격받았니? 미안. 진실은 때론 잔인하지. 그때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서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에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은희가 서유리를 뒤로 보호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하는 겁니다. 어머, 무서워라. 근데 박 이사장님, 왜 남의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시죠?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지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가세요. 지연이 가고 난 후 서유리는 은희의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날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은희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유라, 잘 들어. 은희가 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해. 하지만 넌 절대 죽어야 할 아이가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넌 소중한 생명이야. 하지만 아빠는, 내 아빠도 나쁜 사람만은 아닐 거야. 약한 사람일 뿐이지.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유리는 악몽을 꿨습니다. 응급실에 깜빡이는 불빛, 아빠의 뒷모습, 지연의 차가운 미소. 안 돼, 가지 마. 서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은희가 달려와 서유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서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다음 날
서유리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5억 원짜리 아이였다. 살아서 2억 원이 되었다. 아빠는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언젠가 묻고 싶다. 왜 그랬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상처도 진실도 모두 하얗게. 하지만 눈은 언젠가 녹습니다. 그 밑에 진실이 드러나듯이 서유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진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서유리, 은희의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서유리가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부담스러우시죠? 은희가 놀라 서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병원비에 학원비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 때문에 이모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은희는 서유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야. 하지만 서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그날 밤 서유리는 거실에서 은희의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도 어렵습니다. 이사장직은 명예직이라 월급이 없어요. 서유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서유리는 혼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리 아빠 또 사업 망했대. 진짜? 그 여자랑은 잘 지내? 헤어졌대. 돈 떨어지니까 바로 떠났다더라. 서유리는 책을 덮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방과 후 서유리는 오랜만에 예전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던 가게였습니다. 폐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유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아빠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컸구나. 잘 지내니? 강도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유리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은희 씨가 잘 돌봐주나 보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훈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이거 많지 않지만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서유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억이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5억, 살면 2억.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 안 한 거죠? 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 윤지연 아줌마요. 다 들었어요. 아빠가 보험 들었다는 것도, 수익자를 그 여자로 바꿨다는 것도. 서유라, 그게 아니야. 아빠는. 그만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유리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강도훈이 서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아빠 말 좀 들어봐. 나요. 서유리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도훈이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딸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유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서유라,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럴게. 서유리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요? 무얼 용서해요? 날 버린 거? 돈을 택한 거? 아니면 지금 이 모습? 강도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전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살아요. 은희 이모가 계시니까요.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서유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유리는 방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은희가 노크를 했습니다. 서유라, 저녁 먹자. 배 안 고파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은희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유리는 문 뒤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은희 이모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서유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자신.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사진 속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아빠가 날 버리지 않았을까? 그날 밤 서유리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아빠를 만났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미워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다. 나는 언제쯤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펜을 놓고 서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 서유리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서유리.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서유리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유리가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희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이 보였습니다. 이모, 뭐 하세요?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는 중이야. 이사 준비하느라. 이사요? 왜요? 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단 운영이 어려워서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서유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은희가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유리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스에 서류를 담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혜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혜원은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은희가 봉투를 보고 놀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편지야. 너한테 줄 때가 된 것 같네. 서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유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고 있구나. 서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만약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가 전해지겠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엄마의 죽음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서유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빠 주변의 그 여자 윤지연. 그녀를 조심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임신 8개월이었을 때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그런데 왜 우연이 아니라고.
사고 직전 내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누군가 계속 미행한다고. 특히 그 여자가 수상하다고. 서유리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봤어. 내 아빠가 나 몰래 가입한 보험들. 수익자가 모두 그 여자야. 내 보험금도. 서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서유리를 지켜줘.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 편지 끝에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뭐예요? 은행 금고 열쇠야. 내 엄마가 증거를 모아뒀을 거야. 서유리는 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살해당한 건가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입증하지 못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렸잖아. 감당하기 힘들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서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이려 했던 거네요. 서유라, 아빠는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용당한 걸까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유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유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진실을 찾아 정의를 실현해줘. 서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엄마의 진실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유리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은행에 가요. 엄마가 남긴 것을 확인해야 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통화 녹음, 사진들, 그리고 윤지연의 전과 기록도. 사기 전과가 3번이나 있네요. 서유리가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 횡단보도. 멀리서 찍힌 사진이지만 선명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성, 윤지연이었습니다. 이게 그날이에요? 은희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를 봐. 내 엄마 사고 당일이야. 서유리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단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마치 엄마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리는 은희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할 만한 증거들이네요. 특히 이 사진과 전과 기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강도은 씨가 위독하다고요? 서유리가 놀라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강경화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유리, 중환자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미워했던 아버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들어가 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희의 말에 서유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유라. 아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도은이 약한 손으로 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엄마 죽음. 서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요? 엄마에 대해 뭘 아세요? 그 여자가, 지연이가 일부러 엄마를 밀었어.
서유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협박받았어. 너마저 해칠 거라고. 그래서 강도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험금도 그 여자가 다 가져갔어.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다 협박당해서. 서유리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것도 너를 지키려고 멀리 보낸 거야. 은희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가족 상봉이네. 지연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유리가 일어서며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증거 있어? 15년 전 일인데?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다 녹음했어요. 아빠의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남긴 증거들이요. 당신이 엄마를 미행한 사진, 보험 서류, 당신의 전과 기록. 은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윤지연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강혜원 씨 사망 사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수갑을 차며 끌려가면서 서유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도 내 엄마처럼 될 줄 알아. 서유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엄마와 달라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지연이 끌려가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강도훈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유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유리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웠던 아버지. 하지만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강도훈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강도훈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유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서유리의 사진,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씨, 미안해, 사랑해, 내 딸아. 서유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연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엄마를 죽인 것도 서유리를 죽이려 한 것도 모두 보험금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유리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윤지연의 자백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라, 이모야. 작은 이모. 병원 로비에서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도훈의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됐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라, 오빠 유산이. 서유리는 이모라는 사람을 차갑게 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도 보험금이 있지 않니? 내 엄마 것도 있고. 서유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은 윤지연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법원에서 환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작은 이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게 되는 거네?
너도 미성년자니까 후견인이 필요할 텐데. 전 이미 성년이에요. 그리고 후견인은 은희 이모가 계세요.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은의 사촌들이라며 가족을 자처했습니다. 서유라, 우리가 너를 모르는 척했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이제라도 가족끼리 뭉쳐야지. 서유리는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서유리 옆에 섰습니다. 서유리는 저희 재단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친척들이 은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조카를 데리고 있어? 법적 보호자예요. 서울가정법원 결정문이 필요하면 보여드릴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서유리를 찾아왔습니다. 서율 양, 저는 윤지연의 오빠입니다. 서유리가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왜 오셨어요? 동생이 한 일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서요.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합의서예요. 동생이 감옥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면 어떨까요? 서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저도 죽이려 했고요.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보상금도 드릴 테니 나가세요. 서유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우리도 변호사가 있어. 그가 떠나고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로 가는 길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유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누구세요?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니 독자들이 궁금해해요. 서유리는 그들을 피해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신문 봤어? 보험금 50억이라며? 부자 됐네. 서유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유라, 우리 친하잖아. 대학 가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도. 우리 아빠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서유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안. 수업 들어야 해. 점심시간 서유리는 옥상에 혼자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율 양이죠?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15년이 지났고 여러 법적 문제가. 서유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돈.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잠깐, 이건 알아두세요. 지연 씨가 옥중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무죄를 주장하면서요. 서유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무죄요?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목격자도 없고 정황뿐이라고.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지만. 서유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유리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온 세상이 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유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윤지연이 증언을 번복했대. 서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윤지연이 증언을 번복했다는 소식에 서유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율 양이시죠? 저는 강혜원 씨 사건을 15년 전에 담당했던 김정우 형사입니다. 서율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퇴했지만 그 사건은 늘 마음에 남았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김 형사와의 만남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어떤 점이 의심스러웠나요? 사고 현장에 CCTV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고 현장 근처 상가 CCTV예요. 화질은 나쁘지만 두 여성이 보이죠. 서유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희미하지만 윤지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서울지검 형사부로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은지 검사입니다. 사건 기록을 다 검토했어요. 은지 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지연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더니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뭔가요? 사고 당일 거액이 입금됐어요. 출처 불명의 500만 원이요. 그리고 사고 일주일 후 은지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험금 수령 직후 도박 사이트에 거의 전액을 날렸네요. 서유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을 도박으로 날렸다니.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은지 검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복원된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오늘 비 온다니까 딱이네. 조심해서 해. 흔적 남기지 말고. 끝나면 연락해. 발신자는 추적 중이지만 정황상 공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유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지연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그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강혜원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검사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15년 전 사고를 목격했다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똑똑히 봤어요. 임신한 여자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비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가해자를 보셨나요? 검은 우산을 쓴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 도망갔어요. 윤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은 우산은 흔하죠. 그때 은지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입니다. 검은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에 Y,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비 오는 횡단보도, 그리고 자신이 찍은 듯한 각도. 이건 윤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끝이네. 이제 돈은 내 거야. 결정적 자백이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윤지연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연이 쓰러졌습니다. 아니야. 억울해. 하지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서율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만에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은지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민사소송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계좌 추적하다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은지 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몰래 만든 계좌예요. 15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네요. 통장에는 3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유리에게 미안하다. 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다. 서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속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환수 명령이 났어요. 윤지연이 받은 돈 전액을요.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은지 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후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딸의 끈질긴 추적이 만든 정의, 강혜원 장학재단 설립, 서유리는 엄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그녀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윤지연의 오빠가 철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반쯤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이런 일을. 오빠, 나 억울해. 정말이야. 그 계좌도 영상도 다 조작이야.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어.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그게 내 잘못이야? 윤지연이 소리쳤지만 오빠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 해. 오빠, 오빠. 철문이 닫히고 윤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감방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그 애 때문이야. 서유리 때문이야. 한편 서유리의 친척들도 공경에 처했습니다. 작은 이모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왜 갑자기 거래처들이 다 끊기지? 남편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조카 유산 노리고 접근했다고. 다 소문났어. 누가 거래하겠어? 그건 오해야. 나는 진짜 조카가 걱정돼서.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강도훈의 사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유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맞는데 왜 사기야? 15년 동안 모르는 척하다가 돈 생기니까 나타났잖아요. 법원은 서유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15년 전에 윤지연 씨가 준 돈, 딸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살인을 도운 거예요? 검사의 추궁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지연의 감방. 그녀는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면회는 끊겼고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지연, 민사 판결 나왔어. 재산 전액 몰수, 피해자에게 배상. 뭐? 내 재산을? 도박으로 다 날렸으면서 무슨 재산? 숨긴 것까지 다 찾아냈대. 윤지연은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감방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남의 목숨을 돈으로 샀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윤지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비오는 횡단보도, 임신한 여자의 놀란 눈, 그리고 서유리의 차가운 시선.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꿈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상담실. 심리상담사가 윤지연을 마주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아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매일 악몽을 꾸시죠? 윤지연이 침묵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아니야. 난 살기 위해서. 윤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싫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옥이에요. 매일이 지옥.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후회가 시작됐네요. 윤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회실 의자에 앉은 윤지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텅 빈 의자만 그녀를 바라봅니다. 엄마를 보러 왔어요. 간수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20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이 없었는데 전 윤지연의 아들입니다. 18년 만에 왔어요. 윤지연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정말 진우니? 어머니가 날 버린 지 18년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윤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알아요. 돈이 없어서였죠. 그래서 날 버리고 강서율 씨 보험금을 노리신 거고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윤지연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미안해. 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나 보러 왔어요. 앞으로 다신 안 올 거예요. 청년이 돌아서자 윤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야, 가지 마. 제발.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회와 절망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윤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돈으로 잃은 것들, 한 사람의 생명, 내 아들, 내 인생. 이제야 깨닫는다. 너무 늦었지만 철창 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달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5년 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하얀 가운을 입은 서유리가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301호 환아가 찾아요. 간호사의 말에 서유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1호에는 백혈병으로 입원한 10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좀 어때? 선생님, 저 정말 나을 수 있어요? 서유리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약속할게. 꼭 건강해질 거야. 복도에서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은희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구나. 이모, 병원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서유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기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은희가 서유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겨낸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혜원 장학재단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장학생 선발이 끝났습니다. 모두 10명입니다. 서유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녁 서유리는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의료봉사였습니다. 서율 선생님, 아이들이 서유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서유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요? 그럼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서유리는 우연히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유라? 돌아보니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의사가 됐구나. TV에서 봤어.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서유리.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의사 면허증과 함께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명을 살렸어요. 수진이라는 아이예요. 저처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윤지연의 아들 진우였습니다. 강서율 선생님이시죠? 서유리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 때문에. 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유리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의대생이에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네. 어머니의 죄를 대신 갚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서요. 서유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혜원 장학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유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원의 딸 강서율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학생 대표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유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픔은 나눔이 될 수 있다고, 상처는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행사가 끝나고 은희와 함께 엄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봄꽃이 만발한 묘지.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유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희가 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이모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